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우리가 연습장에서 레슨을 할 때 우리의 원생들에게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저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 전에 연구 결과에 관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하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막연하게 사용하셨던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디자인을 하셔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가 주는 팁을 잘 여러분 것으로 좀 만들어서 현장에 쓰시면 조금 더 좋은 교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강한 멘탈 흔들리지 않는 골프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하면서 기존까지는 저도 이제 실기 레슨을 했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멘탈 트레이너 그리고 이제 뇌 학습에 관한 부분을 좀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골프 멘탈 트레이닝 센터를 개설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좀 향유하기 위해서 골프 타임즈에 유춘경의 멘탈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컬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 거기가 지금 15회, 요번 주 나가면 16회인데요. 16회 작은 내용이지만 아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좀 모자란 부분들은 그 컬럼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되시고 또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와 멘탈을 한국골프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초빙 교수로 있고, 거기에서 이제 멘탈 수업이 졸업할 때까지 총 18개 수업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동심리, 카운셀링, 스포츠심리, 멘탈 트레이닝 1, 2, 심리 트레이닝 지도법 1, 2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수업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했던 것들을 쉽게 말해서 수업의 노하우, 엑기스를 좀 뽑았다고 하시면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3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골프 선수 정서 조절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중앙경기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 나가지는 못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트, 투어 프로테스트 본선 정도만 지금 나가고, 저는 이제 2, 3부 투어를 뛰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26살 이제 석사를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이제 전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3년도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스포츠 심리 상담사 1급을 5년에 걸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스포츠 심리, 이제 골프 심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스포츠 현장에 쓰는 심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총 3가지의 어떤 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책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뇌과학이라고 하는 근거 자료를 좀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말하는 뇌 사용법은요, 이 3가지가 같이 중복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연을 할게요. 저는 오늘 2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했어요. 골프 학습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그럼 이것을 그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마 이게 제일 화두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원생에 여러분이 지도하는 제자들의 뇌를 얼마나 사용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원생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가르치면 저 뇌 속에서 더 많은 활동들, 그리고 더 많은 지식들을 쌓고 발현해내고 구현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저 어렸을
어렸을 때 90년도만 하더라도 92년도에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92년도만 하더라도 웨이트를 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는 권하지 않았어요. 프로님들이. 할 때 저희 프로님도 마찬가지로 하체 위주로만 해라. 그리고 뭐 상체는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모든 아카데미나 선수들이 웨이트를 퍼스널 트레이너를 하지 않는 선수들이 없죠. 그만큼 이제 기술, 장비, 과학, 그리고 지금 체격 이런 것까지 이제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거의 저는 그게 그 최정점에 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드웨어라고 하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현해내는 것들. 근데 저는 그것을 하드웨어는 너무 이제 기반이 많이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주된 내용은 그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구현해내는 절차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 않겠나. 그래서 저 다음 강연자 박종렬 선생님도 전주련도 같이 가고 같이 저보다 연배는 많으신데 아마 그래서 뇌코딩이라고 하는 브레인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같은 맥락에서 지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게 트렌드가 될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제 우리 원생들에게 머릿속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자 아니면 없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가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조각상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 상입니다. 다비드가 이제 골리앗을 돌팔매로 잡은 영웅이죠. 소년 영웅. 근데 이 상의 길이가 5.17m예요. 그러니까 사람 2명 반 정도 되는 이 크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제가 쓰면 한 요 정도 오겠죠. 요 정도. 그만큼 이렇게 거대합니다. 근데 이 상을 만들었던 그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만들면 26살 청년이 6m짜리 대리석, 이 대리석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다비드를 봤다라는 거죠. 대리석 안에 있는 다비드를 봤고 자기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만 한 것 뿐이다. 그래서 저 훌륭한 작품이 나왔어요. 왜 제가 이 작품을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는 우리들 학생들, 우리 원생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다비드라고 하는 골프에 관한 지식들, 골프의 노하우 이런 다양한 것들이 머릿속에 구현이 돼 있지만 쓸 줄 몰라서 저 다비드를 꺼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더 빨리 꺼내야 되고요. 더 매끈하게 꺼내야 되고요. 아주 비율을 멋있게 맞추며 이 머리와 몸, 근육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있는 걸 더 구체화하자. 그 구체화하면서 절차화하자. 공식화하자. 공식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죠. 산수를 풀 때, 수학을 풀 때 공식화하게 되면 우리는 머릿속이 간단해집니다. 간단해지는 것 더불어 공식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명명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생들은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요. 용기를 낼 수 있고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일컫냐면요. 스윙 프로세스라고 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스윙을 구현해내는 것을 스윙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그것은 절차입니다.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노력, 헌신, 끈기, 뭐 이제 요새 서점에 가면 뭐 그릿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 용어인데 그게 끈기, 노력, 탄력, 애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원생들은 한다라는 거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우리 원생들 머릿속에 그려주지 못하는 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떠나는 원인이 돼요. 내가 기량이 언제 높아지지? 언제 좋아지지? 나는 그럼 이 프로님한테 배우면 나 진짜 싱글을 칠 수 있나? 나 3개월에 라운드 나갈 수 있나? 나 친구들하고 나가서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그려주는 것과 그려주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확신의 힘이에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제 오늘 사례를 두 개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선수예요.
저를 작년 10월에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첫 문제는 뭐냐면요.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춘기가 왔죠. 사춘기가 이제 전두엽에서 감정 조절을 통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 때 부모와의 갈등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엄청나게 우울 경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로 보면은 거의 36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임상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명명을 낼 수는 없어요. 그냥 우울 경향성이 높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부모와의 사춘기가 갈등으로 심해졌죠. 그리고 이제 전주훈련 가기 전에 2달 동안 카운셀링만 했어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전주훈련 다녀와서는 지금 말했던 우리가 공부할 스윙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카운셀링 병행해서 훈련을 했죠. 그래서 올해 결과예요. 첫 대회가 85타, 76, 75, 74, 77, 79, 75, 74 이제 평균 타수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8개월 돼서 저를 찾아왔고 작년에는 당연히 예선 통과 성적이 없었죠. 근데 올해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성적도 거두고 나름 훌륭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뭐라 그럴까 말을 잘 안 듣는 친구예요. 그리고 학습 동기가 좀 떨어져 있는 친구고 이 다음 친구가 훨씬 더 좋은 케이스죠. 이 친구는 저희 5월 말에 만났어요. 이제 정혜원인데 재활을 통해서 한 1년 동안 골프를 안 치다가 입시비슷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제 주위의 동료들하고 열등감, 수치심,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에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했었고 불안이 상당히 높았고 이 친구 역시 감정 조절을 못해 시합 상황일 때. 그래서 이 친구는 정의원이니까 기술적도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바로 카운셀링이랑 스윙 프로세스 훈련을 같이 진행했죠. 근데 이제 2달하고 이제 이 친구가 다시 목 디스크가 제발 다시 터져가지고 다시 수술대로 들어갔는데 그 2달 동안 이 친구의 만족도가 훨씬 좋아져요. 그건 뭐가 좋아지냐면요.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행복지수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성적도 같이 올라가죠. 처음에 저 만나기 전의 점수와 만나고 나서의 점수예요. 그리고 이날 본선에서도 이제 한 6년 만에 포온다라고 하는 걸 쳤어요. 그러니까 참 안쓰러운 게 분명히 실력은 있는 친구인데 그거를 발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머릿속에 정리를 저는 시켜줘요. 심리 멘탈 훈련해가지고 명상하고 뭐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방법은 지금 이제 이 후반에 말드릴 것들 정리시키고 깔끔하게 만들고 그걸 구현해내고 완숙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리는 거를 선수의 머릿속에 그려요. 같이 그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구현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과연 이 스윙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가 우리 원생들한테 나의 제자들한테 크게 2가지의 힘을 주는데 첫 번째는 학습 동기를 높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효율성을 높여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왜?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공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수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면요, 내가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 강을 건너갈 거야 라고 하는 자기가 디자인을 해요. 그 디자인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 커리큘럼 있죠. 심리학 수업 15주차, 처음에는 심리학 개론, 그 다음에는 뭐 성격, 뭐 인간의 행동, 뭐 이런 절차들을 학기 초에 오픈해놓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만들죠. 나는 이렇게 수업할 거니까 너가 보고 마음에 들면 해라. 이 절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로 레슨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 주 3회씩 30분씩 어떤 과정으로 1주차는 뭐 하고 2주차는 뭐 하고 3주차는 뭐 하고 뭐 라운드는 몇 주 정도 지나면 나갈 수 있고 우드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치고 그리고 제가 봐서 1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간략적인 절차를 설명을 해주면은 그들은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작업에 상당히 약해요. 왜? 우리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우리가 쓰는 티칭법에 절차, 방법, 공식이 없기 때문에 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뇌를 속여야 돼요. 저는 이제 뇌를 속인다고 하는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뇌는 내가 그림이 그려지면요 헌신하지만 그림이 안 그려지면요 쉽게 말해 헌신하지 않아요. 중도 포기합니다. 우리를 떠나죠. 아 일단 프로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 안 맞는 게 뭐냐? 이런 프로세싱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게 또 절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기준이 몇 타죠? 필드? 몇 타죠? 72타. 자 타이거 우즈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같은 샷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문하는 분 계신가요?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72번 한 라운드를 가서 우리가 2분을 친다고 하면 72번에 매번 다른 샷을 해야 됩니다. 그쵸? 매번 다른 샷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단서는 만드는 거죠. 샷을 메이킹해야 돼요. 이제 학습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연습장에서 이 타석에서 공을 잘 친다고 시합장 가서 공 잘 치는 선수 물론 있겠지만 아닌 선수들이 많죠. 그리고 저를 찾아온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고 연습장에서 잘 쳐요. 올해 만난 친구는 샷을 이제 프로님 전화 와가지고 좀 봐달라고 갔더니 샷은 정현보다 좋아요. 비거리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샷도 그렇고. 근데 라운드를 나가면은 75를 못 쳐. 뭐가 문제야 했더니 말을 섞어보면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말을 섞어보면은 이 선수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가 대충 아른거려져요. 그 대충이라는 게 뭐냐? 이 프로세싱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약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하지만 암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냥 연습량으로 공을 쳐요. 5년 동안 같은 샷만 하니까. 근데 필드에 나가서 매번 다른 환경 속에서 만들어내는 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차대로 가면요. 절차대로 가면은 적정 각성 수준, 적당하게 긴장하고요. 긴장이 많았던 걸 풀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브적으로 얻는 게 뭐냐면요. 집중 같이 얻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만들어주는 건요. 절차 속으로 전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단계별로 이따 단계도 나오지만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에서 완전히 몰입되는 경험을 했을 때 너희들의 잠재력, 우리의 원생들의 잠재력 갖고 있는 능력이죠. 능력이 구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그려주는 게 선 작업이겠죠. 그럼 이 절차에 이 스윙 프로세스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저는 이걸 잠재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고력, 응용력, 상상력, 집중력이에요. 여기 이제 아래 보면은 어떤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우리는 이 요인들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요인들이죠. 하위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도 말했죠. 샷 메이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쓰게끔 해줘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이런 다양한 뇌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딥띵킹, 깊은 사고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게 뭐 명상의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자기만이 혼자 깨우치는 시간이 됐든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됐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고 생각을 요인으로 만들어서 프로세싱 안에 넣는 훈련들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자, 왼쪽은요, 이제 그 뇌의 개론적인 건데요. 이 왼쪽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뉴런의 몸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돌기들이 막 나와 있죠. 이 돌기들이 수상돌기라고 하는 정보를 받는 돌기들이에요. 그리고 요 아래 두꺼운 돌기가 축삭돌기라고 정보를 내뱉는 돌기입니다. 자, 이 뉴런은요, 우리 뇌에 주로 부포되어 있는 신경세포죠. 네, 뉴런은 뇌 한 1000억 개 정도 있고요. 이 정보를 받는 이 돌기가요, 수상돌기가 한 10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렇게 하나에 연결될 수 있는 선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이루어지는 게 100조 개 정도. 그래서 그렇게 숫자로만 따지면은 아이폰이 머릿속에 한
33만 개 정도 있는 아이폰 7이 33만 개 정도 되는 뇌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얻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수많은 1000개의 뉴런이 있고요. 100개, 100조의 스냅스가 이루어져 있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뉴런 세포를 이렇게 우리가 무리 지우는 걸 드라이버 치는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 뉴런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버 치는 법, 우드 치는 법, 유틸리티 치는 법, 아이언, 미드라이언, 숏아이언, 퍼터, 어프로치, 펑크샷 뭐 이렇게 치고 있어요. 뉴런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기존의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한 기술의 하나의 뉴런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드라이버를요, 체감 피질에 하나, 청각 피질에 하나, 시각 피질에 하나, 촉각 피질에 하나, 이렇게 다양하게 드라이버 치는 뉴런망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효과적이냐면요, 한번 내가 흔들렸을 때 다중적으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 감각, 시각, 느낌, 이런 다양한 걸로. 근데 우리는 거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레슨 형태는 뭐냐? 지시 형태, 몸으로 느끼는 거죠, 거의. 근데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얘기를 해주면서 학습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써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원생들은 훨씬 빨리 늘어요. 그리고 쉽게 말해 흔들리지가 않죠. 안 흔들릴 수는 없어, 사람은. 당연히 실수하니까. 타이거즈도 8번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가 오비가 8방이 날 건가? 디커버리 되는 실수가 5방이 있던가. 그러면은 뭐 타이거즈처럼 5 언더, 10 언더 치지만 흔들려도 많이 안 도망가는 이유. 우리가 프로들이 못 쳐도 70대를 안에 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신경망들을 만드는 게 주된 포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시냅스를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냅스를 만든다라는 건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지적인 에너지, 사고력을 사용을 해서요, 뇌의 처리 속도, 반응 속도, 구현해내는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를 높이면서 한 번에 줄 수 있는 정보량을 점점 많이 주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아까 드라이버를 치는 망 자체가 더 돈독하고 강화되게 만드는 거죠. 그 연결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망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리 속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신경 스냅스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능적인 확장,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신경 네트워크끼리 또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죠. 하나의 신경망이 또 다른 신경망과 연결이 되고 다른 신경망이 다른 신경망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망을 이루고 망들끼리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고 창의적인 산물, 이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뉴로플라스틱, 그 신경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뇌가 변한다. 요렇게도 변하고 요렇게도 변하고, 변한 것끼리 손을 잡고 변한 것끼리 3차원적으로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영상을 보시면은 요 가운데를 보시면은 그 뉴런들이 연결되는 스냅스가 이루어지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원생의 머릿속에서 저런 활동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보세요. 여기 만나죠. 손을 잡죠. 점점 발달하고 있는 뇌과학은 감각, 여기 인지, 쳤다가 손을 만나죠. 각각의 뇌 기능이 활발하게 더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나는 순간이 프로님께서, 자, 드라이버는 공을 왼발에 두시고요. T라고 하는 헤드 끝에 맞춰서 두시고, 인에서 아웃을 치면서 업로드 되면서 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타이밍 어떻고 회전 어떻고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스스로 느낄 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드로우를 치는 거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헤드가 돌아가면 드로우를 치는구나 할 때 이런 망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연결되는 게 근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활동성, 저는 이제 이 활동성까지 보는데 이 활동성이요. 아까 제가 이제 심리 이제 저를 만나본 친구들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딱 봐서 이 친구가 좀 우울 지수가 높겠다면 우울 경향 설문지를 먼저 해요. 측정해보고 나면은 당연히 높아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뇌에서는 천억 개라고 하는 이 세포가 막 활동을 하는데 부모와의 갈등, 프로님과의 갈등, 아카데미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그런 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요.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활동성 있죠. 활동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너지,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 뇌에서는요. 연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수들 훈련 볼 때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까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제가 선수들 훈련 시킬 때 뭐부터 하는지? 두 명의 사례를 보였습니다. 네, 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 심리적인 상태를 조금 더 업시켜주면서 그렇죠. 카운셀링 기법을 먼저 해요. 카운셀링 기법에서 저는 그걸 에너지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를 높여야지 제가 주는 숙제, 저랑 같이 하는 작업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 분들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면 여기 앉아보세요. 저랑 카운셀링 하면 좀 되게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칭찬해 주시고 안 되는 것보다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상들을 많이 비전을 그리세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저희랑 저랑 저기 갈 거예요. 3개월 있다 저기 갈 거거든요. 저희 가면 그 선생님께서는요 70대 후반 칠 수 있어요. 이렇게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목표가 들어오면요 이 활동성이 높아져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수를 보도 카운셀링 한 번, 두 번, 1회, 2회를 안 하는 선수들이 없어요.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딜 수 있고요. 시합 끝나면요 영상 분석해주면서 불편했던 거, 싫었던 감정들, 트라우마 비슷하게 와요. 뒤닥쳤던 거, 슬라이스 나서 오비 났던 거, 해저도 빠졌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풀어내는 과정을 거쳐요. 그럼 다시 리바운드 되죠. 올라가죠 에너지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같이 하는데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얼굴 어두우신 분들이요 골프 레슨 해줘도 안 늘어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성적이 안 나오고 아빠한테 혼나고 또래 집단에서 빨리 일부러 올라와라. 너 기다리고 있을게. 그걸 열등감 계속 느끼면요 선수가 어깨에 쳐져 있고요. 얼굴에서 진짜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가 있고 눈이 아래에 흰 농도가 보여요. 이런 친구들은요 프로님이 하다 저한테 보내. 진짜 안 된다. 힘들다. 그러니까 마지막 길이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안 되면 진짜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이 감정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카데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그냥 아버님께 말씀드려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한테 보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무한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오늘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말씀을 좀 나누면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돼요. 그럼 좋아하게 돼요. 프로님들을. 자, 그래서 이 스냅스가 이루어지는 신경말들이 막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이제 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뇌를 보시면은 뇌에 눈이 있나요? 없죠. 귀도 없고, 그렇죠. 피부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골프 학습이 뇌와 어떻게 연결돼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가 체감 피질이에요. 감각적인 부분을 관장하죠. 두정엽이라고 하는데 여기 머리 위에서 이루어지고요. 이건 다 아까 스냅스 그 신경망에서 신호를 뇌한테 주고요. 신호는 분석해서 다시 피부한테 주는 거예요. 근육한테 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뒤에 청각피질. 청각피질은 눈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청각피질로 들어가서 전기적인 아까 그 전기 신호를 받고
그거를 전두엽을 보내서 분석을 하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시각피질에서 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축두엽에서 이루어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듣고 이 설명을 분석해요. 저 얘기가 무슨 말인가, 저 지금 뜻이 무슨 말인지, 사고를 통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이 베르니키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전두엽에서는 추상적인 가설, 정보를 종합해서 얘한테 보내면 여기에서 사고, 창의, 분석,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죠. 그리고 브로카 지역,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단어로 어떻게 배열해가지고 어떤 어순으로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베르니키 지역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 여기 손해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관장돼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 했는데 덮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몸을 비틀어서 받쳐 맞는 걸 좀 보상할 수 있죠.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직구, 커브를 어디에 던지겠다, 직구를 어떻게 던지겠다, 슬라이드 어떻게, 이런 게 다 이제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퍼터 이런 것들, 감각적인 것들, 어프로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뇌는요, 모든 걸 다 전기 신호로 받아요. 그 스냅스가 연결되어 있는 신호들을 통해서 이 각 지역에서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효과적으로 이 각 지역들을 쓰셔야 돼요. 내가 얼마큼 쓰게끔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전략이죠. 지도법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형태, 다양한 뇌의 여러 영역을 사용해서, 기능을 사용해서요, 스윙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관찰하고요, 원인을 추론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다라는 건요, 학습에서 궁극의 목적이에요. 깨닫게 하는 거죠.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래서 내가 내 원생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또는 시범을 보여주는 분들, 시범을 요청하는 분들, 아니면 영상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 아니면 비교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뇌를 쓰게끔 만드는 건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까지 가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싫어하죠. 레슨 빨리 하고 끝내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왜 이렇게 치신 것 같아요? 느낌은 어떠세요? 뭐가 문제였죠?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거랑 연결해보면 이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막 이 뇌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막 자꾸 뉴런들이 자꾸 손잡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걸 또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이따 또 전략하고 나옵니다. 프로님 레슨 하시나요? 예, 그 레슨 시스템이 어떻게 되세요? 일반적으로는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네. 1인당 10분에서 15분 정도 레슨 10분에서 15분. 네, 그렇게 해서 주 3회? 5회? 한 4, 5회? 그러면은 볼을 몇 개 정도 치시죠? 10분에서 15분 정도 레슨을 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프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원생들은 볼을 치면서 들으시나요? 볼을 치면서 얘기할 때도 설명할 때는 네. 그러면 저를 보세요. 하는 행동 멈추시고 저를 보세요. 제 설명 들어보시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레슨 하실 때 하는 거 잠깐 멈추시고요. 저 보세요. 저 보고 이해하시고 하세요. 그쵸? 이게 가장 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요,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비기너 같은 경우는요, 양이 어느 정도 중요해요. 근데 그 양을 넘을 수 있는 게 이제 질이에요.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유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기 강연장 갔는데 30분 레슨 하는데 100개의 볼을 치게 한대요. 30분 동안 100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100개를 치면서 레슨이 가능한가? 그쵸? 그래서 좀 이제
근데 여기는 좀 그러신 분이 없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뇌에 여러 군데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자, 여기 두꺼운 돌기 보이세요? 여기 두꺼운. 이게 축삭돌기입니다.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뉴런들한테, 위아래 있는 뉴런한테 정보를 주는 애인데, 여기에 보면 이 축삭돌기는 미엘린이라고 하는 이 전선의 피복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 단백질,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미엘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요 안에 얘가 전기를 받아서 여기서 쭉 전기를 보내요. 전기를 쭉 보낼 때 이 전기를 누수, 방전시키지 않는 역할을 해줘요. 그럼 미엘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두껍고 많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이 미엘린을 두껍게 만드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그것이 신경 가소성을 확장시키고요. 이 미엘린의 미엘린을 강하게 만들어요. 신경 전달 물질로 이 미엘린이 강해지면은 쉽게 말해서 까먹거나 잊거나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은 집중력이 한계가 있고 체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톤으로, 제가 이렇게 똑같은 톤으로 말하면은, 저희가 학부 때 그러잖아요. 저 어떤 교수님 보면은 너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그냥 다 전멸하잖아요. 학생들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뇌가 자극을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설명을 시켜요. 이따가도 설명을 시키고 하지만 그러면은 졸지 못하죠.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약간의 긴장,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 학생들이 제 눈을 피하죠. 자꾸 질문하니까, 물어보고, 네 생각, 네 의견. 그렇게 만드는 게 결국 저는 이 작업을 두껍게 만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호를 한 번 줄 때 정확하고 빠르게 주게끔, 옆 세포한테, 뉴런한테. 그럼 뉴런은 또 저런 좋은 미엘린을 갖고 있으면 또 옆 친구들한테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동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만시간의 법칙, 그런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엘린을 강화시키는 게 다양한 학습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골프는요, 이제 학습을 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좀 편한데요. 학습은 예전에는 두 가지 학습으로 나눴어요. 운동 학습이냐, 명시적, 개념적, 언어적 학습이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바뀐 게, 이제 뭐 한 2000년, 21세기 들어오면서 바뀐 게 뭐냐, 그 안에 운동 학습이냐, 사고 학습이냐 앞에 운동적 학습이냐, 사고적 학습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게 반응 시간이에요. 자, 제가 축구를 하는데요. 윙이 크로스를 올렸어요. 공이 날아오는 거 보면서, 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원바운드 떨어지고 와서 나는 아웃프런트로 공 인사이드를 쳐서 골대 왼쪽 보고 돌려 차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요? 못하죠. 즉각적으로 오면은 차야 돼요. 그쵸? 이게 반응 속도가 3초 안에 이루어져요. 그쵸? 축구, 야구, 배구, 뭐 이런 것들. 근데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은 영어를 읽고 이 단어가 무슨 뭐지, 수학의 공식이 뭐지 하면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풀이를 하죠. 이걸 우리가 사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3초를 넘어가는 시간. 자, 그러면은 골프는 3초를 넘어갑니까? 3초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시합장 가서. 네? 이게 다 똑같죠? 네, 다. 네.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반응 시간이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고 그래요? 자, 시합을 나가셔서 볼을 치는 과정을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그쵸? 네, 회상해 볼게요, 우리 다. 팅그라운드 올라갔어요. 야디도 끄내겠죠? 봅니다. 그리고 우린 도우미한테 물어보죠. 어디로 쳐야 돼요? 저기까지 어디예요? 그리고 바람, 습도 이런 거 계산을 하죠. 그리고 공을 쳐요. 저는 경기위원이니까 그러면은 오너한테 몇 시간을 줍니까? 여기 현장에 계시니까
자, 오너한테 몇 시간 줍니까? 그렇죠. 50초라는 시간 줘요. 50초. 그 다음에 40초입니다. 50초 동안 지금 말했던, 이따가 우리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때 쓰는 거예요. 50초 동안 우리는 분석하고요. 내가 무슨 샷을 할 것인지, 나는 무슨 클럽을 칠 것인지, 어떤 구질을 칠 것인지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구질에 필요한 것들을 또 끄집어내겠죠. 그걸 또 심상하겠죠. 어떻게 치겠다, 공이 어떻게 날아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리허설 스윙을 하고 공을 칩니다. 이 과정이 오너한테는 50초고요. 나머지는 40초씩 줘요. 그러니까 골프라고 하는 운동은요, 학습으로 나눠지자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3초를 넘어가는 사고적 학습이고요. 아까 손해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손해.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골프는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와 되뇌를 같이 쓰는 운동학습이에요. 그러면은 사고적, 그렇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고 몸의 움직임을 구현해내기 때문에 사고적 운동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프는. 사고적 운동학습. 대표적인 거예요. 아주. 3초 넘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거. 그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영어, 회화 이런 거죠. 근데 이 사고적 운동학습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기억력이에요. 왜 기억력이냐면요, 아까 제가 골프 샷은, 시합장에서 만드는 샷은 메이킹이라고 했어요.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내 연장에 했던 거를 바로 구현해내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라고 하는 I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까 계속 연계한 거예요. 뇌가 활동력이 좋아야지 기억력이 많이 쌓이고요. 기억력을, 단기 기억력을 장기 기억력으로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장기 기억을 여러 군데 만드는 게 더 큰 전략이고요. 자, 이 사람의 표정처럼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다. 영어로 물어보면은 3초 정도 생각하다가 2초 정도 생각하다가 더 자신 바로 나오겠죠. 영어로. 이런 거예요. 생각하고 혀라고 하는, 발음이라고 하는, 구강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언어도 사고적 운동학습이에요. 우린 그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략은요, 한 가지, 집중이라고 한 가지 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인지 에너지 쓰는 거고요. 그보다 낮은 주의는요,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는 거죠. 자, 이거는 인지 에너지의 차이가 엄청나요. 레벨의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집중하고 싶고요. 내가 가르치는 원생이 나한테 레슨 받을 때 집중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근데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추어도 원생들도 마찬가지고 필드를 나가면 생각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생각이 꼬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 꼬이는 게 왜 기술력과 영향이 있냐면요, 우리는 그것을 아나시스 파널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석 마비가 온다라고 해요. 분석 마비가 우리가 말하는 패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패닉이 우리의 구현력,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아까부터 신경세포들을 한 번에 쭉쭉 신경을 주는 게 아니라 멈칫멈칫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많으면 좋은 샷이 나오지 않는 원인인 거예요. 자, 아까 이제 두 분은 아주 좋은 레슨을 하고 계세요. 저는 레슨할 때 손을 놓고 저를 보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좀 전에 말하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볼을 치면서 레슨하시는 분은요, 이 100의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볼 치는 거 50, 레슨 받는 거 50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2배의 레슨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해주시고 나머지는 숙제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숙제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통해서 완전히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내가 숙제를 해오는 것과
그냥 막연히 얘기 들은 거를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걸로 분석 마비를 줄여야 되고요. 집중을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장기 기억 만드는 우리가 뇌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절차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정보, 단기 기억을 넘어갑니다. 단기 기억은 해마라고 하는 뇌 영역에서 한 5초 정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5초가 지나면서 까먹게 돼요. 그리고 그 단기 기억을 여러 강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매번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공고화시키는 이 단기 기억을 강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요. 방법과 형식을 만들어서 전략화합니다. 그리고 인출 작업은 결국 프로세스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야 돼요. 이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필드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절차를 그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서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궁극의 학습의 목표예요. 모든 진짜 학습의 원리는 깨우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보면요. 되게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면 할수록 깨우치는 것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연관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든 대학에서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하는 학습이 뭐냐? 외방형적인 알려만 주는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알려주고 얼마큼 알고 있는가를 머리에서 스트레스 받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도 에너지지만. 자, 이 부분은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전략을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러브크래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인데 이 작가는 SF, 스릴러, 판타지, 공포 이런 거의 대가였어요. 그 뇌 질환으로 사망을 했지만 그 사람이 그 글을 잘 썼을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을 알기 때문이죠.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이 가장 오래된 강한 감정은 공포라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그 강력한 공포는 뭐에서 오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현장에서 느껴요. 제가 보여줘요. 아까 그랬죠. 리더는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는 저길 향해 걸어갈 것이다. 네가 몇 개월을 하고 나면 저기에 터치다운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동시에 저를 믿죠. 여러분을 믿죠. 그 믿음이 충성도가 되고요. 학습력이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감정과 기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이 들어간 이벤트들을 오래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좋았던 일, 싫었던 일, 그렇죠? 어저께 떠오르는 거, 누가 나를 짜증나게 했던 거, 어떤 원생이 진짜 수행 교정이 안 됐던 것,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감정과 기억의 증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멘이라고 하는 독일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근데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다 그래요. 안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두려웠던 거, 무서웠던 거,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워내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또 스윙을 망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뇌의 구조와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뇌는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뇌관부터 그러니까 발생이 되죠. 우리가 잉태되면은 심장, 뇌관, 척수가 발생되고 여기서 이렇게 꽃이 피듯이 이렇게 뇌가 커져요. 커지는데 어디부터 커지는 순서가 이 후두엽부터 커져서 전두엽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두엽부터 커서 완전하게 커지는 게 우리가 20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20살 때 뇌가 다 이제 발달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기준하는 거는 20살.
너의 뇌가 다 성장했다. 근데 또 어느 학자들은 여자는 20살인데 남자는 여자보다 한 4년 늦어. 그래서 남자가 딱 이렇게 보면은 군대를 제대하면은 뇌가 다 크는 그 나이가 되죠. 24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때 철이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우린 이걸 뇌관이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발생하는데 이 뇌관은요 생명, 중추와 삶에 대해서 관장을 해요.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현재만 있어요. 충동만 있어. 반응만 해요. 해, 소리, 배고픔, 성욕 이런 심장 뛰고 호흡하고 이런 것들만 해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 새끼 잡아먹는 게 파충류들은 자기 새끼 잡아먹어. 배고프면. 내가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현재만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2층이죠. 여기 1층이고 여기 2층. 요 부분이 이제 변연계예요. 이렇게 크고 나서 이렇게 크니까 안쪽부터 변연계인데 변연계는 감정적인 기억, 감정. 아까 해마라고 하는 게 이제 단기 기억을 관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도 해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기억해서 포유류의 뇌라고 해요. 무서운 데 가면 잡혀먹어. 여기 가면 늪이 있어. 저기 가면 뭐 천적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거기를 안 가요. 내 생존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유류들, 쥐, 뭐 돼지, 뭐 이렇게 설치 이런 포유류들은 무서운 곳을 안 가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뇌피질이 발생이 되죠. 우리 인간이 제일 많은 영역을 갖고 있는 대뇌피질은 이성적이고 분석하고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뇌라고 하고요. 분석하고 창조하기 때문에 뭐냐, 우리는 미래를 살죠. 지금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면은 이런 걸 학습을 해서 우리 연습장에 가서 원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원생들이 미소를 짓고 나한테 오래 충성을 하겠지 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3층의 뇌예요.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은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바뀌었죠. 머릿말이. 이제부터 학습의 원리예요. 자,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그 독일 심리학자가 20세기 초에 만들어내는 학설이죠. 폭의 커브라고 해서 이제 이따가 박종일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알려주면요, 설명을 해주면요, 우리는 아까 단기 기억은 몇 초를 못 버틴다? 5초. 그렇죠. 5초부터 까먹기 시작해요. 쭉 까먹어서 하루가 지나가면요 20%밖에 안 남아요. 관심이 없으면, 다시 되뇌이지 않으면, 상상하지 않으면, 읊조리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 다시 보지 않으면 까먹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이 지나면 30% 잊어먹고요. 1시간이 지나면 60% 잊어먹고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남아있는 건 20%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때 가지치기래요. 스네트를 나한테 이건 정보 필요 없는 것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지치기가 인생사로 보게 되면은 사춘기 때 8살부터 12살까지 가지치기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그래도 야, 그러면 망각구성만 얘기한 게 아니라 리멤버 커브스도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한 번 알려주고 잊어먹고 있잖아요.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잊어먹고 있을 때 또 알려줘라. 그러면 잊어먹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또 알려줘. 또 알려줘. 또 알려줘. 그럼 이렇게 결국 5번 정도, 총 1번, 2번, 3번, 6번 정도 알려주면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세기 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 우린 더 효율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복학습이 전략화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포인트는 뭡니까? 신경망, 드라이버 치는 신경망을 체감 피질에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또 뭐에 만들어 놓는다? 시각, 청각, 촉감, 그쵸?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스윙의 솔루션을요, 느낌, 감각, 설명, 청각, 시연, 다양하게 인출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6번보다 훨씬 적게 우리가 훈련을 시켜도, 학습을 시켜도 오래 기억을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경망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신경망을 연결하는 거죠.
다양한 감각을 쓰는 거죠. 아까 이제 미엘린을 강화시키는 거, 누수시키는 걸 막아주는 거,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분만 너무 질문했으니까, 자, 사전 지식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뒷땅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프로님, 뒷땅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보이는구나. 네. 이게 재미없네요. 네. 그럼 뭐 선생님, 프로님 그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보상 동작에 비련한 동작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상 동작에서요. 뭔가 잘못 시작이 됐다고 하면 그게 위한 동작에서 나오는 거. 아, 보상, 뭐가 잘못돼서 하는 동작에서 예, 그건 조금 하나의 강연을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뒷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님? 뒷땅의 이유?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캐스팅되는 거죠.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캐스팅 되는 거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캐스팅이 되면은 또 무슨 현상이 발생되죠? 뒷땅 말고? 스쿠핑 동작? 스쿠핑 동작. 스쿠핑 동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이죠?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이런 식으로 예, 손목이, 그러니까 그걸 스쿠핑 동작이라고 하나요? 저도 배웠네요. 꺾이는 거죠? 꺾이는 거, 좋습니다. 자, 원생한테요, 캐스팅이 되면은 뒷땅이 나고요. 뒷땅이 나면서 뭐가 또 날까요? 저번 주에 알려줬던 스쿠핑 동작이 나겠죠.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커리큘럼대로 가서 설명한다고 하면은, 캐스팅은 뒷땅도 나지만 스쿠핑이라고 해서 탄도가 높아지는구나. 비거리가 덜 나는구나. 디봇이 안 나는구나. 연관이 되죠. 연관이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사전 지식에 조인을 시키는 거예요. 자, 캐스팅은 뒷땅도 되고 뭐도 됩니까? 했더니 스쿠핑이 돼요. 거리가 안 나요. 쓰러져요. 탄도 높아요. 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 그럴 때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발생되냐면요. 요 지식이, 사전 지식이 기존 지식과 후크를 걸어요. 나 알고 있었던 게, 뒷땅도 나는 이유였구나. 비거리가 안 나는 이유였구나. 공이 내가 탄도가 높은 이유였구나. 이렇게 걸죠. 걸 때 뇌에서는요, 도파민이 발생돼요. 걸리는 순간. 도파민이 뭐 하는 물질입니까? 뭐 하는 신경 물질이에요, 도파민? 기분 좋게 하는 거죠. 행복 전달 물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우리의 원생들은요, 그렇게 이해하고, 캐스팅이 그런 역할을 했어? 알아가는 순간 즐거워져요. 우리가 학습 동기에서 가장 최고봉인,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내적 동기에서 학습 동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예요. 쉽게 말해서 재밌어요. 알아가는 게. 근데 프로님이 그걸 다 줘요. 캐스팅 되면요, 뭐 원하고. 네. 내가 거는 게 아니라 우리 프로님이 걸어주는 거죠. 그럼 걸리지가 않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이미 했던 게, 맞아, 난 이렇게 하고 있었어. 걸리죠. 걸리는 순간, 머릿속에 빵 터지죠. 즐거움이. 그거였구나. 그렇게 되면요, 장기 기억으로 오래 가는 거예요. 이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 퀴즈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선수들한테. 자, 체중이 뒤로 빠졌을 때 어떤 효과가,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러면 뭐 있고요.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거는 거야. 그럼 재밌거든. 그런 거 미팅 시간에 하면 되게 좋고요. 아마추어도 해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출 작업을, 공부화 작업을 많이 하죠. 방법과 형식을 달리기 위해서요. 제가 쓰는 주된 방법들입니다. 셀프 토크, 가르치기, 회상하기, 일지 쓰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셀프 토크는요, 셀프 토크의 장점은, 그러니까 뇌의 기능으로 봤을 때 저는요, 전두엽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죠. 일단 셀프 토크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요, 읊조리는 거예요. 레슨을, 자, 백스윙 갔을 때 등판으로 하고, 코킹은 어떻게 되고, 탑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알려주셨으면요, 원생들한테요, 자, 선생님이 들릴 만큼 목소리로 공 치기 전에 읊조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맞나 안 맞나를 사용하게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록한 지역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학습에서 단기 기억에서 5초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망각을 대처하는 방법이 되고요. 자꾸 단기 기억을 계속 하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읊조리기 하나가. 그럼 최소한 뇌에 3군데를 쓰는 거죠. 근데 말하지 않으면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떤 기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소리를 내게끔 해서 청각으로 듣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까먹지 않아요. 읊조리는 거,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리키기예요. 친구를 가리키든, 캐릭터를 가리키든, 골프백을 가리키든, 헤드카바를 가리키든, 내 아이폰 8을 가리키든, 삼성 노트를 가리키든, 뭘 가리켜야 돼요. 그걸 메타인지 사용하는 건데요. 메타인지 사용하면 어떤 부분들을 사용하냐면요, 인지적인, 인지의 전 지역을 사용해요. 이 앞부분을 거의 다 사용하고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내 말을요,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설명을 통해서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거 이상한 소리 아닌가? 이거 드로우 나는 얘기인데 이거 뭐 슬라이스 나는 얘기라고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읊조리기 다음 단계가 가리키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가리킬 정도 실력이 되면 친구 가리켜 보라고 하시고요. 또는 없으면은 캐릭터, 아까 말씀드렸죠. 골프백아 슬라이스는 이렇게 나는 거야. 너 이렇게 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도 돼요. 그리고 아마추어 아카데미에서는요, 한 주 1회 정도 짧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2인 1조 만들어줘요. 비슷한 기량끼리 하나의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럼 상당히 재미있어 하고요. 분위기 화해져요. 근데 시간 제한하고 이제 제한을 잘하셔야 돼요. 떠들면 안 돼. 그러니까 진중하게 해라. 네가 아는 걸 다 얘기해라. 그걸 경청해줘라. 남이 얘기할 때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줘라.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해봐.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요, 재밌고 학습력도 좋아지고 논리지가 커져요. 레벨 자체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상하기예요. 이 회상하기는요, 우리가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회상이 좋은 거는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일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긍정 회상 카드라고 하는 일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카드를 사용해서요, 좋은 기억들을 만들고 감정을 기억하고 그때 몸의 느낌의 그런 것들을 프로세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요, 감정을 느끼고요, 그 감정이 발생됐던 잘 쳤던 몸의 동작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걸 시각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느끼죠, 보죠. 그래서 아까 감정은 장기 기억을 만들어놓는 좋은 단서가 되는 거예요. 회상하기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기억을 많이 합니다, 할당을. 그래서 자꾸 우리 전략적으로 좋았던 것들, 잘했던 것들. 그래서 인류 선수들은 이 일지를 다 써요. 일지 쓰면서 회상 카드를 다 써요. 쓰면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회상 카드를 넘어서서 하루 일지를 쓰는 거죠. 우리 박상현 그 펜싱 선수처럼 자기가 끝나면 뭐가 좋고 잘했는지 대해서 쓰게끔 만드는 거죠. 감정 또 들어가죠. 감정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시각 퀴즈, 오늘 하루를 회상하는 거죠. 하루를 되뇌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뭐가 잘했고 못했고, 뭐가 아쉽고 잘했는지. 그리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겠죠. 내가 하루 동안 뭐가 됐어 안 됐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장님, 성취 목표라고 하는 내일 거를 떠올리게 해서 한 구절을 쓰게 만드세요. 작은 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10번 웃기. 프로님한테 인사 먼저 그러니까 뭐 동생한테 먼저 인사하기. 뭐 쇼봤다 2m짜리 10개 연속 성공하기. 그래서요, 뇌를요, 성취하는 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취라고 하는 거는 시합에서 잘하거나 로또는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해서 내가 무슨 큰 일을 벌었거나 하면 성취를 받는데, 그 성취라고 하는 건요, 내가 거의 만들지 못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잘하면 성취를 받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성취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1년 시합 나가 성취 못하는 선수 많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내일 성취권을 만드는 거죠. 근데 뇌는요,
저기 시합 중고연맹 시합에 우승한 거랑 내가 내일 인사 웃으면서 10번 하기 한 거랑요,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요, 그거를 365일 제가 본인 느끼면요, 에너지가 올라가요. 표정이 바뀌고. 그리고 이 하루의 그 삶의 라이클이 바뀌죠. 사이클이 성취하는 사이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재밌어 하고 자꾸 이뤄내려고 해요. 근데 그거 분명 안 하는 회원도 있고요. 선수들도 있습니다. 왜?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해요. 이걸 내가 이룰 수 있겠나?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반문을 먼저 하죠. 근데 그런 친구들 윤영이 봐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도련님,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와서 몸 스트레칭 하시고 뭐 30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학습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이제 스윙의 집중 4단계, 스윙 프로세스의 이제 결정이죠. 자, 보시면은 단계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1단계 환경을 분석하는 거죠. 아까 말했어요. 세컨샷, 서샷, 야드지구, 캐디의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거리가 나오겠죠. 비거리 얼마, 어떤 구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갈 때는요, 지워야 돼요. 1단계가 다 되면요, 확신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오케이 사인을 줘야 돼요. 빵. 2단계. 아, 그럼 여기에서 135면 나는 8번 아닌 것 같고 90% 스윙을 하면 돼. 그때 나는 요런 구질을 치면 종이 돼. 라면은 클럽 3개 갖고 왔으면 이제 2개 내려놓고 하나 잡겠죠. 잡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루틴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리허설 스윙을 하시면서 이 지금 샷을 할 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또는 내가 실수 잘하는 것들, 이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들,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리허설 스윙에 넣어요. 그러면서 셀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해서 다 지우는 거죠. 지워야 돼요. 이게 안 지워지면요, 안 지워지는 순간 의구심이 발생되고요. 의구심은 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추어들 헤드업 하는 원인. 어프로치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머리를 숙여놓고 빵, 땅을 쳐야 되는데,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치잖아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3단계에서 지우셔야 돼요. 잘 지우고 나서는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볼만 응시하고 무의식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학습의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2단계, 3단계에서 써먹어야 돼요. 잘 써먹을수록 좋은 샷, 실패하지 않는 샷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좀 내가 생각하기 이분은 되게 잘 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골프 스윙의 포인트가 뭡니까? 또는 뒷땅이 왜 나셨어요? 탑볼이 왜 나시는 것 같으세요? 드로우는 왜 납니까? 페이드는 왜 납니까? 물어보면요, 말하는 정도가 이 체크리스트의 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요, 제가 만나본 선수들 중에서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잘 구현해내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요, 지금의 우리 학습법이 많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해하고 깨닫고 구현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많이 쳐보면서, 많이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권이죠. 학습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랜 시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주면은, 그러니까 저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주 1회 직접 훈련 1시간 10분 정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 간접 훈련 시켜요. 카톡이나 유선으로 어떤 게 문제니 잘 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해봐. 하고 나머지는 시합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하게끔 해요. 그리고 또 와서 자 저번 주에 숙제 보자. 그래서 일지에서 다 나오죠. 숙제도 완성도가, 일지 통해 감정의 변화가, 시합의 스코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전 되게 놀랐어요. 제가 이제 아카데미는 제가 이제 26살 때 하고 이제 공부한다고 말았었는데, 저도 이제 물론 그렇게 가르쳤지만 지금 정예원들, 주니어원들 많은 선수들 와서 말 섞어보면요, 이해도가 너무 낮아요. 근데 이해도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 하나 큰 부분인데 아주 큰 부분이 그게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뇌 구조랑 연결했잖아요. 자, 1층은 지금 현재만 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스윙을 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없이 볼만 집중해서. 지금, now and here. 지금 이 볼. 그리고 2층은 변형된 감정이라고 했죠.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 회상.
회상이 이제 들어가요. 2단계 회상 들어가고 긍정 감정. 이 회상이라고 하는 게 좋았던 긍정 감정을 넣는 것. 그리고 3단계가 이제 대뇌피질 분석이죠. 분석하고 창조해내는 것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와 프로세스가 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간단해요. 신경 써야 되는 것, 교정하고 있는 것,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또는 이렇게 샷을 하고 싶을 때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단서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제 스폰을 받아서 다시 정의원 테스트를 한번 나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체크리스트였어요. 이건 스탠다드한 제 체크리스트. 근데 상황이 바뀌면은 그 순서대로 스윙 순서대로 있는 걸 빼고 뭐 집어넣고 빼고 뭐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지금 제 책 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곽호민입니다.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 보셨어요? 네, 조금 이 부분 나와 있죠? 그분 못 봤어요. 그래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거가 이해되면요, 써먹기가 편해요. 이런 게 프로세스 진짜 우리 원생한테 줄 수 있는 것들 절차거든요. 프로그래밍으로. 이게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의식 단계를 거쳐서 어떤 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4단계로 무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의식으로 됐을 때 진짜 잠재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분이 갖고 있던 정보, 기술, 기량이 구현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건성이라는 표현보다 지워야 될 거 못 지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때가 있죠.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은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궁극적으로는요, 스윙 프로세스인데, 내가 어떤 샷을 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그쵸? 그 디자인을 눈에 보여줌으로써 확신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할 때 포인트가 아래 플로우, 이 기반을 다지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장기 기억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끄집어서 체크리스트에 집어넣는 기술적인 단서들을 넣는 거예요. 그 단서들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요, 알고는 있지만 구현하지 못해요. 아까 같이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시켜보거나 나를 가리키게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반적으로 듣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영상 분석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요, 선수들이요, 페어웨이 잘 떨어졌을 때랑 삘아프 떨어졌을 때랑 루틴이 달라져요. 자기 루틴이 있는데 루틴대로 하지 않고 공이 러프 안에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이 뒤에서 1단계를 분석을 다 하고 어떤 공을 칠 것인가, 클럽을 선택하고 구질을 만들어내고 샷의 종류를 선택한다고, 그 다음에 리허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3단계 들어갔을 때까지 계속 어떻게 치지 이러고 있어요. 그 영락하고 실패해요. 왜? 아까 뭐라 했습니다. 지원하지 못하면 의구심이 발생되면 불안과 초조 근심이 발생돼요. 낼 수가 없어요. 선수들도 그럼요. 아마추어들은요, 조금만 틀어진 상태에서 하면요, 확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걸 잡아줘야 되고요. 그걸 절차로 만들면 편해요. 공식화해버리면. 그래서 그거는 뇌의 전 지역을 사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요, 이 힘을 발휘하면요, 선수들이나 아마추어들이요, 자기 실력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왜? 단서는 그거예요. 처음에 돌아가면요, 매 샷은 뭡니까? 암묵적인 학습이 아니라 매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샷 메이킹이에요. 72번의 샷을 매번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는요, 이 샷, 이 스트로크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샷은 다음 과제죠. 다음까지 가면요, 선수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학생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선수들이 그 전에 쓰리 봤다는 거, 해저드 빠진 거, 버디 찬스 놓친 거, 이런 감정들이 계속 오니까 18홀을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죠. 매 샷을 다시 보게끔 만들어주면요, 가리킨 만큼의 실력이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요, 제 책에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그리고 지금 컬럼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블로그 활동은 많이 못하고 그냥 컬럼 올린 거 하고 제 강연 다니는 거 하고 선수들 진행되는 것들 조금 올라가 있고 좀 그 정도인데,
하여튼 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 더 그래서 이런 강연들을 더 많이 해서 우리 알마추어 선수들 모두 좀 쉽게 또는 구현해내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좀 즐거운 인생의 즐거운 골프를 넣는 게 목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들이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네. 그냥 좀 매번 다른 샷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연습을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인 건가요? 아, 저는 그걸 단계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프로님들만 해서 이제 다르겠지만요. 이 비기너의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다. 그리고 그것을, 필드에서 시합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픈식으로 많이 물어보고요. 상상하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상상을 말이라고 표현해보고 구현해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작업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지식의 베이스가 넓어지고 단단해져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동기도 올라가고 아까 학습 동기도 높아지면서 좀 재미가 있고 내가 깨우치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게끔 하고 친구를 가르치고 뭐 구현해내보고 막 이상한 샷도 그러는 게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이렇게 일지를 저는 이제 관련해서 일지를 3개월 이게 3개월치예요. 그래서 안에 보면 자존감 훈련, 긍정 해상 카드, 뭐 일지, 스코어 분석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아마추어들은요 오늘 쓴 것만 쓰게끔 하는 수첩 하나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숙제입니다. 한 줄이라도 써오세요라고 하면은 귀찮아서 쓰죠. 쓰면 훨씬 더 프로님이 진도 나가기가 편해요.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다 뭐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됐나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이제 없어서 이제 질문 있으면 사적으로 좀 받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